벌써 한 53년 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전자교환기 K1T CCS라는 모델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정길남 박사님, 그다음에 김대희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되어 있고, 70년대 전화 교환 시스템이 어땠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EMD하고 스트로자라고 하는 단단식 교환기가 주로 사용되어 왔고, 미국에서는 리드 스위치를 이용한 기계식 접점을 활용한 일종의 공간 분할 방식이죠. 그걸 전 컴퓨터를 제어하는 벨렘에서 개발한 넘버원 ESS가 이제 AT&T에서 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제너럴 텔레폰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화 운영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넘버원 EAX라는 유사한 시스템이 그 당시에 실용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크로스버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겠지만, 첨단 시스템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주로 크로스버 시스템. 그 당시에 NTT 연구소에서 DX21이라고 하는 소형 크로스바를 이용한 전자교환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D10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일본에서 많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단단식 교환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거 마우스를 쓸 수가 있나? 이 전화기를 들면은 라인 파인더라는 게 전화를 든 회사를 물어가지고 다이얼을 보내면, 그때 이제 다이얼링을 하는데, 옛날 로터리 다이얼 방식에서는 1번을 누르면 한 번 스위치가 작동이 돼서 자동이 되고, 2번을 누르면 2번 작동이 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른 번호 숫자에 따라서 여기 릴레이가 작동해가지고, 이것이 번호 숫자에서 단단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디지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공통 제어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바 교환기는 여기 스위치 매트릭스가 이렇게 크로스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컨트롤도 레지스터나 마커를 통해서 이 트랜스레이터라는 것이 릴레이 로직으로 되어 있지만 일종의 공통 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이 부분을 컴퓨터로서 제어를 하면 쉽게 교환기를 컴퓨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단단식 교환기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특수통신망에서 이제 특수한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72년도 2월 달에 여기 모부처라고 했는데, 이게 청와대 경호실 통신과입니다. 통신과로부터 당시 피스트의 방식기 연구실 실장이셨던 안병선 박사님께 전화를 가지고, 이게 외국에서는 전자교환기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기능이 가능한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이 국내에서 이제 개발이 하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체 시스템 구상이라든가 개발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실제로 피스트와의 계약은 청와대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최신부를 시켜가지고 최신부와 피스트 사이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최신부에서는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건 계약이 아니고 이 72년 11월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해서 실용화를 하라고 하는 그 도급 계약 형태로 그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제 거기 EMD를 그 컴퓨터를 거기다 놔서 컨트롤 해가지고 이런 위에 있는 것처럼 콜 트랜스퍼라든가 포러비 서비스라든가 뭐 프라이어티 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그 구현해 달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뭐 설명드린 것처럼 밑에 그 여러 가지를 그 기능을 요구했는데 그 주교환기는 약 100개선 서울에 설치하고 종교환기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네 군데 약 30회선짜리 그 교환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주교환기하고 종교환기 사이에는 그 공중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음성은 물론이고 컨트롤 신호까지 그 보내서 이 컴퓨터 서울에 있는 주교환기 하나가 종교환기 네 개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전화기는 로타리 전화기 다이얼이 아니고 그때 그 푸시보던 그 DTF 전화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중통신망 그러니까 EMB하고도 연결하고 그 당시에 그 무선 통신이 IMTS라고 인터모바일 텔레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셀룰라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그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 타워가 하나가 기지국이고 이동은 이제 C차나 뭐 이런 차에다가 그 무전기를 싣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연결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검토를 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EMD를 써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그 기능을 컴퓨터로 컨트롤 해가지고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그러면 크로스바 시스템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이제 그 크로스바 스위치를 구매하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은 그 크로스바 스위치도 그 기간 내에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전 전자 방식의 그 교환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회로를 우리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TR에다가 다이오드라든가 DTL에다가 이런 걸 써가지고 시그널 PAM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TF 전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DTF 전화기, 그 다음에 DTF에서 그 다이아리한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번호로 바꿔주는 톤 리시버, 그 다음에 데이터 모뎀 이런 거는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여러 회사를 적정을 했지만은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당시에 그 GT 오토매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로비도 그 GT의 그 극동 지점이 홍콩에 있는데 거기 그 지점장으로 있는 그 미스터 벤디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우리 그 계획을 보더니 이건 뭐 도저히 그 기간 내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키스가 요구하면 공급을 해주겠지만 아예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GT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당시에 그 데이터 제너럴의 노바 1200이라는 게 이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 일본에서 그 여러 회사가 합작해가지고 기술 제휴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현찰을 구매해가지고 청와대를 통해서 예교 파우치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단기간에 이걸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PAM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PAM이 뭔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여기 그 음성 신호가 이렇게 검은 선로 되는 게 있으면은 이걸 전부 보내지 않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펄스로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걸 빼내면은
이렇게 센스티브. 이 나이키스트의 그 샘플링 이론에 의하면 이 보내려고 하는 음성 신호의 2배의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면은 충분히 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샘플링해서 이렇게 보내도 그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M 방식으로 다중화하기로 했고, 여기 PM 방식의 그 10분할 다중화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뭐 그림에서는 뭐 5개 이렇게 채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기계가 있는 건 아니고 예시를 한 건데, 요 스위치가 어느 짧은 시간에 1번에 붙으면 여기 그 공통 그 선에 그 채널 1 신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 스위치에 붙으면 이제 채널 2 신호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요 한 주기 동안에 여러 개를 쪼개서 이렇게 넣어서 보내가지고 요 스위치를 이 송수 쪽과 동기화시키면은 채널 1 신호는 여기서 채널 1으로, 채널 2는 채널 2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로 하나에 여러 그 회선을 다중화해가지고 멀티플렉싱해서 보낼 수가 있는, 이것이 이제 당시에 10분할 방식의 전송 시스템입니다. 물론 PM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 PWM, PPM 또는 PCM, 뭐 PCM이 주화됐습니다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전부 이런 거 10분할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스위칭에 이용하느냐 하면은 그 전송 시스템하고 달라가지고 여기 그 스위치 동작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 전화기에서 바로를 하면은 필요할 때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서 이걸 스위치가 접종이 돼서 그 신호를 여기 하이웨이라고 하는 공통선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뒤쪽 수신 쪽 스위치에서는 원하는 착신 가입자 그 번호에 대해서 그 이렇게 접속을 시키면 이 발신한 1번 가입자 신호가 2번으로 가입자로 연결이 돼서 이제 통화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방향이기 때문에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임 슬롯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 구성은 아까 뭐 요구사항에서 나온 것처럼 주교환기가 있고 공정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정교환기 4대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고, 여기 그 주교환기에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 가입자 회로가 이제 그 백가입자 주, 그 다음에 트렁크 뭐 여러 가지 일종의 그 스위칭 매트릭스 입장에서 보면 정단부가 되겠죠.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트렁크 1은 그 종교환기하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 공중망을 통해서 설계된 트렁크가 되겠는데, 이 여기서 이제 종교환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에서 오는 그 정보를 데이터 모뎀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환기로 이제 보내서 컨트롤하고, 그쪽의 상태는 거꾸로 그쪽에 있는 그 데이터 모뎀으로 이쪽으로 보내면 이제 제어회로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서 그 해석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트렁크 2는 일반 그 EMD나 이런 기존 통신망하고 연결하기 위한 회로가 되겠고, 여기 DTF 리시버는 이 가입자가 몇 번을 눌렀는가 하는 거를 그 검출하는 해서 그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 제어회로로 보내는 그런 장치고, 여기 톤 제너레이터는 여기서 뭐 다이얼 톤이라든가 비지 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발생하는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레코더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아나운스 하기 위해서 미리 녹음된 거를 음성을 보내기 위한 이런 레코더를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화를 통해서 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입자가 동시에 연결해서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믹서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 컨트롤은 물론 그 노바 1200이 미니 컴퓨터가 하겠지만은 그 이 스위치 매트릭스나 여러 가지 정전 장치 사이에서 그 정보를 그 컴퓨터에 주고 지정을 받아서 이걸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제어 회로가 중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이 통화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PAM 시그널 방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물론 그 PAM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 그 벨랩에서 디멘전이라고 하는 PABX를 그 PAM 방식으로 개발했던 게 있는데, 이건 이선식으로 돼 있어갖고 성수 신호가 동시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그 사선식으로 성수를 분리하는 그런 그 사선식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 타임슬롯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샘플링 주파수는 그 음성 신호가 300Hz에서 3,400까지는 충분히 요해도나 명료도를 우리가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통은 PCM에서는 8kHz를 쓰는데 저는 10kHz를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주기는 100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10kHz를 선택했느냐면은 결국 로페스 필터나 그런 부분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싸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10kHz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타임슬롯은 한 개의 타임슬롯이 1마이크로세컨드로 되어 있고, 그 PM 펄스 폭은 그 0.75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타임슬롯하고 그 신호하고 서로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0.25 마이크로세컨드의 그 가드 타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웨이 신호를 보면은 이 100마이크로세컨드 주기에 1마이크로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의 타임슬롯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50개의 통화로를 동시에 연결하니까 이게 100회선이라고 해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전부 다른데 그 통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브로킹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용량을 갖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조기는 당시에 그 MW 로페스 필터를 설계했고, 그 다음에 이 복조기에서 나온 신호도 역시 복조기에 들어가는 신호가 보통 수신 쪽에서 샘플이라면 0.25 마이크로세컨드 100 마이크로 구간에 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신호가 돼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집어넣어도 출력이 굉장히 적어서 결국은 그 이 PM 신호가 들어오는 걸 콘덴서에다가 충전해가지고 복조 그 효율이 좋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닌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통화로계를 보면은 이건 뭐 펑셔널 다이어그램이지만은 이 전화기에서 이건 이선식이고 이걸 하이브리드 회로를 통해 가지고 송수를 분리를 했고, 여기 물론 간단한 필터가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PX, DPY라고 하는 이 샘플링 회로인데 이게 그 1단위 숫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10개가 입자가 들어있고 또 이것을 10개씩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100개가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위, 둘째 단위에 이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0가입자 중에서 이 하이웨이에 나타날 수 있는 건 한 개의 그 가입자의 그 PM 신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 RP와 IPX를 통해 가지고 선택된 그러니까 착신 번호에 그걸로 이걸 스위칭을 해서 이를 보내면은 거기 이제 기본줄이 다 이게 로세스 필터를 거쳐서 증폭을 해서 이제 합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전화기로 그 음성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가입자 회로인데, 이 가입자 회로는 그 이 전화기에서부터 이서식 그 신호를 하이브리드 회로를 통해 가지고 성수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성실제도 간단한 필사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 샘플러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가 샘플링 주파수의 2분의 1보다 크면은 알리에이션 노이즈라는 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파수 대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단단한 로페스 필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들어올 펄스 PM 신호를 로페스 필터를 통해서 그 가입자한테 전달하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옛날 저 전화기는 카본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카본 마이크에 전류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쓴 것이 마이너스 48V의 그 전류를 공급하는데, 이게 수압을 틀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전류 검출 회로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 가입자가 지금 발호를 했는지 또는 계속 통화 중인지 하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이브리드 회로는 이제 투 트랜스포머 방식을 썼는데, 그 TDX가 본격적으로 개발할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이 LSI로 나와가지고 이걸 뭐 전부 디스크리트로 설계할 필요는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이걸 디스크리트 폰트로 설계를 하자고 안 됐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거는 이 하이브리드 회로를 이제 투 트랜스포머를 썼는데, 이때 DC가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흐르면 이 코어가 세츄레이트 돼요. 그래서 이게 인덕탄스가 팍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어에다가 이런 뭐라 그럽니까? 간격, 갭을 주도록 해가지고 그 포화를 막고, 그때 그 적절한 임피던스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턴수를 결정하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웠어요. 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당시에. 그 로페스 필터의 특성은 이 10kHz 샘플이기 때문에 10kHz에서 피크 어테뉴에이션을 갖도록 이런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로피아로 이건 아까 설명했고, 톤 제너레이터는 그 수압을 들면은 다이얼 톤이 연속으로 400Hz가 신호를 받고, 푸시보다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다이얼 톤은 그다음 이제 성취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지 톤을 보낼 때는 이게 600Hz에 0.5초로 해가지고 삑삑삑삑 하는 그 통화 중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특징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전화기에 보통은 전부 그 20Hz 한 7, 80V AC를 직접 전화기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다음 그 공링가, 그 벨링가가 따라라라 하는 그 기기적인 그 링가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일렉트로닉 톤 링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톤 제너레이터에서 600Hz를 20Hz로 변조해가지고 뽀로로록 하는 이런 좀 부드러운 소리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DTF 리시버는 이 푸시보다는 DTF 전화기가 이건 뭐 특수 기능 때문에 이렇게 있고, 보통 뭐 이 정도 12개 모터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파수가 예를 들면 1번을 누르면 이 그룹에 697Hz, 그 다음에 이제 하이 그룹에 1209Hz 해가지고 소위 두얼톤, 이 DTMF라는 게 두얼톤 멀티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에 따라서 주파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검출을 하면은 몇 번 가입자를 눌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걸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DTF 리시버입니다. 뭐 컨퍼런스 믹서 레코더 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사용한 전화기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DTF 전화기인데, 여기 벨링거가 아니고 여기다 일렉트로닉 톤 리너를 다 설계해가지고, 여기 스피커 이쪽에서 오는 그 호출 신호를 받아가지고 증폭을 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걸 전부 우리가 이 전화기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 구성들을 보면은 뭐 아까 설명드린 이런 이쪽이 그 스피치 패스 통화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 각각의 그 샘플러를 드라이버하는 드라이버가 있고, 여기 그 컴퓨터와 이 각종의 그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런 하드웨어 중간에 커먼 컨트롤 회로가 있어가지고 각 가입자 또는 뭐 당국 장치를 그 모니터링하고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콜 셋업 절차를 보면은 뭐 일종의 그 컨트롤, 커먼 컨트롤 회로하고 컴퓨터가 하는 작업이겠습니다만은 우선 전화기를 들으면은 그 전류를 검출해가지고 그 다이얼 톤을 먼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호를 누르면 톤 리시버에서 다이얼 숫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바로 그냥 연결해도 되는 번호 같으면 그 착신 번호자 가입자 쪽으로 통화로 연결해주고 만약에 이게 그 폴로미 서비스인 경우에는 미리 내가 자리를 뜰 테니까 다른 번호로 해주셔 하는 거에 그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 그 착신 번호 대신에 옮겨간 전화 쪽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이런 그 폴로미 서비스가 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일 때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된 그 번호들을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신 번호를 내가 받아가지고 딴 데로 돌릴 경우에는 보통 뭐 이거는 뭐 이 나중에 많이 그 사용 실용화가 된 거지만 후크 프레시를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막 듣고 이제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로 저 연결이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신 번호가 통화지일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통화 그 비지톤을 내보내지만은 이것이 프라이어리티 콜인 경우에는 위에서 대통령이 뭐 통화를 하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그 통화 연결되어 있는 통화를 끊고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원부는 전 파워 서플라이가 나가면 전 시스템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전부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는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로 연결해가지고 병렬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그 폴더백 회로 안전 회로를 적용해가지고 전압이 팍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차단이 되고 이쪽 전원 A만 이제 혼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원부의 고장 때문에 시스템 다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했고 당시 보면은 그 마이너스 48V 배터리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2V, 5V, 플러스 5V, 플러스 12V, 플러스 24V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압을 만들어내도록 이런 그 레귤레이터 회로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것이 그 다행히도 그 오래된 거지만 이 사진을 우리 강진구 사장께서 이걸 갖고 계셔가지고 여기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인데 이게 당시에 개발했던 그 교환기입니다. 여기 그 렉 두 개가 주교환기가 되겠고 요 뒤에 보이는 게 네 개가 이제 종교환기를 동시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이고 여기 이건 이제 후면에서 본 그림인데 마찬가지로 주교환기, 종교환기 네 개. 근데 이거를 여기 그 컴퓨터가 여기 그 노바 1200이거든요. 요것이 이제 그 연결해서 이걸 전체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미니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로서 당시에 이 텔레타입을 썼습니다. 텔레타입.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개발을 그 1900 원래 11월 달이 그 데드라인이었었는데 11월 말에 그때까지는 그 구현을 못했고 결국은 그 해를 넘겨서 73년도 2월 달에 모든 기능을 전부 구현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지신부라든가 그 청와대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전부 그 기능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불행히도 그때 그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약간 이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청와대 계신 분이 지금 쓰고 있는 통신망도 각각에서 쓰시려고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 고장이 나는 경우인데 이런 정도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 기술에서 더 보완을 해서 안정이 되면은 그때 구매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계약은 그 시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73년도 4월 달에 상당히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서 그때 그 국내 그 금성통신이라든가 동양정보라든가 이런 이 통신업체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앞으로 또 후속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콩 지점에 벤디스키라는 사람이 키스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전부 그 모든 기능을 데몬스트레이션을 전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호텔에 가가지고 본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 당시에 그 이 국내 대리점을 했던 IDC라는 회사에 김영은 사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 얘기를 들으면 가면서 미국이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즉시 보고를 해서 약 일주일 후에 그 미국 GT 회사의 그 교환기 전문업 그 엔지니어 4명이 방문을 해가지고 전부 그때 그 우리가 그 개발했던 내용을 조사를 하고 도면도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본사의 부사장까지 와가지고 이 전자식 이 PABX를 개발을 이제 하기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그 우리 강 사장께서 그 발표하실 그 기스 500 이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GT하고 개발 계약을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구체적인 개발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검토를 하고 또 그 GT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에다가 부품에다가 이런 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GT 여러 공장도 그 73년 말경에 방문을 해서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개발 환경을 보면은 그 부품에 구입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 사용하는 부품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트라이스타 같으면은 TMP, NPN 이렇게 그 스위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선정해서 그걸 공통적으로 쓰도록 하고 스위칭 단에서도 한 가지만 쓰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 수를 줄여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 당시에 그 수입을 하면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장사동에서도 많이 부품 뭐 콜레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거는 당시에 그 시그네틱스 공장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74 시리즈 TTL을 비교적 용이하게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공통 제어회로 뭐 이런 거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PCB도 보면은 지금이야 전부 컴퓨터로 아트웍을 하지만 당시는 테이프를 붙여서 전부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양면기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롤이 안 됐어요. 스롤 하는 기술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커넥터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금속음도 그때 그 해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롤은 안 되기 때문에 부품을 통해서 양쪽을 땜질한다든가 아예 순수한 스로우를 필요할 때는 거기다가 철사를 넣어가지고 양쪽을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면기판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철가물에 대해서 그 19인치로액은 뭐 보통 그 계측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를 PCB 카드를 꼭 꽂아서 뒤에 커넥터하고 연결하는 이 카드 케이지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설계를 해서 철불점에서 이걸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철불점의 그 가공 정밀도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컴퓨터 입력 장치가 텔레타입을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이 개발하고 이 디버깅하고 로딩하고 하는데 한 시간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키스 여기 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전부 해서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 통화국에 3명, 제역에 3명, 그 안명석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그때 3명인가 4명밖에 그 안 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전산시의 의원이 그때 참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그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 기간을 넘기면은 그 당시에 지체상금까지 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우리가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어가지고 키스는 이게 그 연구실별로 독립재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방식기기 연구실이 키스트 본부에 빚을 지게 됐어요. 그 돈을 6천만 원 계약한 걸 하나도 못 받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통신기기 그 업체에 이제 그 후속 개발을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전자교환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국내 개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적은 인원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주말도 없고 매일 밤 11시 이후에 퇴근을 했어요. 그 당시 그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다가 그 통금이 오후반 되면 뭐 파출소에 가서 자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다행히 그 키스트의 그 신분증이 태그가 이게 공무원 태그하고 거기 같아가지고 늦으면은 그 경찰한테 왜 지금 그거 해가지고 그냥 통과된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밤 새우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은 토요일 날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전부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구원들이 그 방 안에서 그냥 전부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해장술 한다고 맥주를 마신 게 맥주병이 이렇게 또 문을 가리고 돌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또 쓰러져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상용화는 실패했지만은 그 단기간에 적은 인원으로서 이렇게 모든 기능을 구현을 했다는 데 대해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국내 개발제 분주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게 렉 몇 개가 찰 정도의 그런 그 큰 시스템이고 이걸 더군다나 스토어드 프로그램 컨트롤을 해서 컴퓨터로 이 시스템 제어를 한 걸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이것도 국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로부터는 그 기약을 못했지만은 다행히 그 GT와의 그 후속 개발 계약이 성립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한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국내 개발에 대한 불신감을 다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뭐 좀 기록은 안 했지만 진짜 이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열매에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거짓말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쓴 그 소드 프로그램 컨트롤하는 교환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개발했지만 소프트웨어의 버그 때문에 신뢰성 문제를 대두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 전원뿐만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제어부 통화로를 이중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뢰성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전자교환기의 그 일반 상용화된 그 교환기의 그 신뢰성 요구사항은 20년 동안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걸 30분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뭐그 전자회로라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중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그 목표 사양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특히 불안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드웨어 이중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대책이라든가, 뭐, 폴트 토러런트 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새로 개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상용화 시스템,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건 실패했지만은 GTE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상용 시스템으로 개발을 이어졌고, 이게 국내 요새 그 IT가 국내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고, 지금 뭐 굉장히 발전될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게 국내 이 산업 IT 분야 발전에 이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